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베큐 스페셜 타임.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인디애나 페이서스 대 뉴욕 닉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현길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약간 좀 업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니 오늘 게임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데. 네? 네, 저는 당연히 뉴욕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올 시즌 보면은 동부 컨퍼런스에서 특히 인디애나가 제가 사실 저 인디애나 경기 막 끝났다고 틀었던 경기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승부가 뒤집어졌던 경기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른 경기 있었으면 저 다른 경기로 넘어갔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름 그래도 재밌을 거라는 예측들은 좀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뉴욕하고 인디애나는 전통의 라이벌이에요. 레지 밀러, 뭐 패트릭 유잉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라이벌이었고 레리 존슨의 4점 플레이 뭐 이런 거 나와서 정말 역사적인 경기들이 많았죠. 뉴욕 닉스가 이제 홈팬들에게는 3쿼터까지는 아주 맛있게 선물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보니까 종료 2분 얼마까지 승률이 99.7%였더라고요. 난리였어 난리. 그리고 125대 125로 만들면서 연장을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할리버튼이 3점 넣은 줄 알았어. 근데 발가락이 살짝 닿던. 어쨌든 아마 오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NBA가 뭐 재미없는 게 아니고 역시 NBA로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살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닉스가 게임을 잘 풀어갔잖아요. 그렇죠. 닉스는 보통 이렇게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네네. 두 팀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고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닉스가 오늘 준비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브런슨이 이렇게 터졌고 사실 속공이 강한 인디애나인데 속공을 잘 막았어요. 근데 졌다. 이건 상당히 아마 크게 타격이 클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잡았다고 생각했을 만한 경기였는데 이게 연장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1패가 1패 이상의 어떤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게다가 뉴욕은 주전을 많이 돌리는 맞아요. 라인업이고 네. 인디애나는 벤치를 많이 돌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네네. 인디애나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경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어요. 전반에 거의 뭐 70점씩 두 팀이 넣지 않습니까? 그럼 후반에 가면 결국은 벤치를 많이 쓰는 인디애나가 체력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네. 결국 그것이 연장 가서 드러났고 결국은 인디애나가 승부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 서부 컨퍼런스 1차전 그 파이널 리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초반의 흐름이 꼭 끝까지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도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적지에서 1차전을 인디애나가 잡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와 오늘 석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니스미스. 사실 이 니스미스는 오늘 브런슨 막으로 나온 선수인데 아니 미친 것 같아. 레지 밀러가 됐습니다. 오늘. 리스미스가 석점 슛을 9개 던져서 8개를 성공시키면서 석점 성공률이 무려 88.9%. 네, 야, 난 이런 성공률 처음 봤어요. 88.9%. 어. 이거 2점 슛 성공률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2점 성공률은 69.2%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얘? 이 플레이오프는 사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상수와 변수. 뭐 잘하는 선수는 상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가 맞아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변수가 X가 아니라 뭐 앞에 개수가 한 3 붙어 있는 X가 되면 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니스미스의 그 팀 상대를. 30득점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니스미스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맛이 간 거예요. 석점 성공률에서. 야, 거기에다가 이게 누굽니까? 그 할리버튼이 또 31득점.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 선수가 61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장에서는 또 네마드까지 맞아요. 잘해주면서 인디애나 정말 무섭다. 역시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온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125대 125 연장으로 가서 이제 딱 출발했는데 첫 필드골 2개는 이쪽이 먼저 그렇죠. 뉴욕이 먼저 성공을 시켰잖아요. 그 예전에 그 LA 클리퍼스의 그 장내 아나운서였던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였던 래프 롤러스 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연장의 법칙이 있어요. 래프 롤러스의 연장의 법칙. 연장에서 4점을 먼저 벌린 팀이 이긴다. 이런 법칙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승률이 한 90%가 됩니다. 근데 뉴욕이 이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역전패를 당했죠. 오늘은 그러니까 뉴욕은 역사적인 패배를 4쿼터에도 당하고 연장에서 당한 거죠. 현장 해설이 누구였죠? 레지 밀러하고 미치는 거지. 제프 팬건디 형인
스탠 밴 건디가 예. 했죠. 아니, 레지 밀러는 아마 속으로 인디애나 응원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 당연히. 마지막에 이거 무슨 세레모니예요, 그러지? 레지 밀러 그 목조르는 세레머니 레지 밀러가 예전에 했었던 거.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어쨌든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전반 후반 나눠서 좀 리뷰를 좀 해봐 주세요. 예. 상황을. 일단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그 네. 플레이오프에서 잘한 이유는 이 팀이 그 동부에서 가장 빠른 팀입니다. 네. 예. 클리블랜드와의 맞대결, 그 공격 대결에서도 이겼을 정도인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페이스가 99.3으로 리그 3위, 16개 팀 중에 3위고요. 속공 득점이 14.1득점, 14.1득점으로 4위입니다. 그러니까 속공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빠르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뉴욕이 잘해왔어요, 사실. 전반에 보면은 1쿼터의 신 스틸러는 저는 그 미첼 로빈슨이라고 보거든요. 미첼 네네. 로빈슨이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2득점, 3리바운드, 1블락을 했는데 이 3리바운드가 다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우리가 속공을 막는 방법을 크게 5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뭐 작게 하면 뭐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네네. 가장 좋은 게 우리가 공격을 성공하는 거예요. 공격을 성공하면은 상대는 아웃 오브 바운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박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거. 그럼 상대가 속공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세 번째가 아웃렛 패스를 빨리 못 나가게 차단하는 것. 그래서 네 번째가 빠른 겟백, 백코트로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울로 끊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파울로 끊는 거. 이 순서대로예요. 제일 좋은 건 공격이 되는 겁니다. 네네. 두 번째가 공격 리바운드. 이게 1쿼터에 뉴욕이 잘 됐어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 공격 리바운드를 미첼 로빈슨이 따오니까 속공을 나갈 기회가 작았어요. 그래서 미첼 실제로 로빈슨이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각각 해서 8개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결국은 속공 득점이 4대 3. 4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인디애나. 아하. 예. 미첼 로빈슨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상대도 그 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브라이언트 선수를 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이에서 고전을 했고요. 결국은 그 덕에 34대 36으로 뉴욕이 1차전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쿼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양 팀이 상당히 피켓롤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특히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네마드 그리고 할리버튼이 피켓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브런슨이 피켓롤을 하는데 우리가 그 느바게트에서 보면은 피켓롤 공격법 수비법 나오잖아요. 네네. 이 경기만 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주로 뉴욕은 드랍을 했어요. 드랍이라는 게 스크리너가 밑으로 많은 수비수가 밑으로 쳐져서 돌파하는 걸 견제하는 거죠. 이런 수비를 뉴욕은 주로 썼고요. 반대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별의게 다 나왔습니다. 해치 앤 리커버, 쇼 그리고 드랍 그리고 나중에 스위치도 나오고요. 비어백 스위치 뭐 다양한 스위치 나오면서 이 경기만 보면 피켓롤 공부는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피켓롤 수비법이 잘 나왔고요. 피켓롤 그래요. 대처하는 거 잘 나왔습니다. 그 피켓롤 상황에서 드랍이 나오니까 엘리웁 덩크하는 장면 몇 차례 나왔죠. 이것도 나왔고 피켓팝으로 전환해가지고 3점 넣는 거 이런 거 나오면서 피켓롤 공부한 우리가 만약에 느바게트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경기 보면은 내가 피켓롤의 봤던 거 전형. 조은치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거 요거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개 이상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 2쿼터? 예, 이거 끝이 보면은 났고. 심지어 또 레벨이라는 수비 이거는 아마 소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수비예요? 레벨은 밑으로 쳐지지 않고 거의 그 우리 상대 스크린이나 그 상대 공격수와 이게 평행해서 돌파를 또 막는 거죠. 그러면은 견제를 하는 방법인데 이건 한 번 딱 나왔었고요. 마치 축구에서 옵사이드 트랩?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업사이드 트랩이라기보다는 그럼 비슷하죠. 그 라인을 잡아주는 느낌은? 거예요.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레벨 디펜스도 나왔을 정도로 음. 다양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피켓롤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반 역시 1쿼터는 공격 리바운드를 내겠다는 뉴욕이 경기를 잘 풀어나갔고 아마 1쿼터의 그 야투 성공률 자체가 뉴욕이 66.7% 이렇게 슛이 다 들어가면은 상대는 속공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나갔던 뉴욕이 어디서부터 흔들린 겁니까? 흔들린 이 겁니까? 인디애나가 더 잘한 겁니까? 사실 4쿼터 막판까지 뉴욕이 잘 싸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뉴욕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저는 기록적으로 봐도. 징계 이상한 거구나. 이거 졌기 때문에 아마 뉴욕은 타격이 클 겁니다. 우리가 잘했던 플레이대로 했는데 졌기 때문에 클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인디애나는 이겼지만은 아마 숙제가 있는 게 브런슨에게 43점 줬거든요. 맞아요. 브런슨에 대한 수비법을 좀 더 바꿀 겁니다. 아마 한번 나중에 연장전에 더블팀이 나오는 장면도 나왔을 때 더블팀이 나왔을 때 상당히 대처를 잘했지만은 자신이 해결 못하고 패스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마 더블팀을 다음에는 좀 더 활용을 하고 블리츠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브런슨 선수가 43득점 하는 가운데 자유투 득점이 12득점. 2점 성공률이 60%. 야, 자유투로 점수 많이 줬네. 예. 근데 사실 오늘 경기는 브런슨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사실 40분 이상 뛰어야 되는 경기인데 5분을 4쿼터에 통으로 쉬는 그렇죠. 행운도 얻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음흠. 그리고 그 기간에 인디애나가 따라왔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벌렸습니다. 예, 뉴욕이 벌리면서 사실 브런슨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경기였죠. 왜 졌대? 일단 보면은 2쿼터에는 확 벌리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8분 20초 정도 됐을 때 타운스의 레이업으로 일단 뉴욕이 역전을 성공을 하고요. 그 네네. 이후에 13대 1 런이 나오면서 전반을 69대 62 뉴욕이 7점 차로 앞섰고요. 이때 보면 이때도 속공이 8대 3 상당히 속공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속공을 많이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었고요. 전반이 역전 7번, 동점 5번. 그리고 오늘 재밌었던 거는 리그 탑가드 2명의 대결이죠. 할리버튼과 브런슨인데 전반에 할리버튼 14득점 6어시스트 그리고 브런슨이 18득점 3어시스트 두 팀 모두 특급 가드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가서는요. 후반 가서 이제 3쿼터에선 더 접전이었는데 사실 3쿼터 끝난 점수로 보면 87대 90 접전이었죠. 이 3쿼터에는 또 브런슨에 대한 피켓롤을 또 바꿔봐요. 아이스란 수비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결국은 브런슨이 다 뚫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 볼 때는 두 번의 그 탐 티보드 감독의 두 번의 실책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3쿼터에 나와요. 9분 16초에 브런슨이 세 번째 파울을 범합니다. 이걸 챌린지를 걸어요. 챌린지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감독에서 안 걸었을 상황이야. 근데 걸었어. 그리고 4분 44초에 또 브런슨이 파울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때 걸었어야 돼. 이때 파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오히려 챌린지. 근데 챌린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런슨이 근데 또 바꾸지도 못했어요. 다 파울인데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분을 더 뜁니다. 그리고 3분 16초에 결국은 브런슨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첫 번째 오늘 3쿼터에 나왔던 탐 티보더 감독의 아쉬운 장면이고요. 결국 속공도 3쿼터에는 인디애나는 2점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공은 전반적으로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 3쿼터까지는 그래도 잘 갔어요. 예. 자 이제 4쿼터 갑니다. 4쿼터에 10분 5초를 남기고 브런슨이 5반칙 퇴장이 아니라 5반칙에 딱 걸려요. 그래서 결국 선수가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후에 오히려 뉴욕이 달아납니다. 오지 아노노비가 3점 그리고 레이업 넣으면서 9분 20초를 남기고 99대 92 7점 차가 되면서 결국 인디애나가 작전 시간을 불렀고요. 작전 시간 이후에도 결국은 인디애나는 따라잡지 못하고 14대 0 런이 나면서 결국은 94대 108 14점 차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승부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인디애나가 작전 시간을 한번 더 불러서 공격을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뉴욕이 기습적인 프레스를 걸면서 또 이걸 또 막아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브런슨은 종료 5분 전까지 계속 쉬는 상황이 나왔어요. 사실 브런슨의 체력이 더 떨어졌으면 인디애나는 좋았을 텐데 브런슨은 체력을 좀 아끼는 상황이 됐죠. 네네. 예. 그리고 이후에 브런슨이 또 자유투까지 넣으면서 3분 44초 남겨놓고도 116대 102 14점 차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뉴욕이 이겼겠죠. 근데 이후에 니스미스가 3점 5개, 할리버튼이 3점 하나, 그리고 버저비터 2점까지 넣으면서 125대 125 동점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 그 몇 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요, 뉴욕 닉스 선수들이 뭐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얻어맞더라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나 일찍 마음을 놔서 그래. 근데 이게 사실 인디애나가 얼리 오펜스 상당히 잘하고요. 퀵히터 같은 거 잘하고 빨리 3점을 던질 수 있는 공격을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안 됐습니다. 니스미스에게 플레어 스크린 걸려가지고 찬스 주고 이러면서 막 던지는데 이게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투 흘리고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125대 125가 되면서 연장으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연장으로 뉴욕이 먼저 4점을 넣었어요. 타운스 점퍼, 아누노비가 레이업 넣으면서 4점이 됐는데 4점이 됐으면 보통은 6점 차, 6점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은 작전 시간을 부르는 게 관례인데, 리칼레 감독이 참습니다. 나 놀랐는데 그 다음에 네마드의 3점, 맞아. 이거 터졌고요. 그리고 네마드 레이업, 이거 할리버튼의 아주 멋진 백도어 패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130대 129가 역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램하드가 한 번 더 레이업을 넣으면서 136대 135 이후에 접전이 되는데요. 20초를 남겨놓고 인디애나가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누노비 선수가
패스한 공을 브런슨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거든요. 이게 처음에 심판이 인디애나 볼을 뉴욕의 볼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챌린지를 안 걸었던 리칼라이 감독이 챌린지를 걸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0초를 남겨놓고 인디애나의 공격권이죠. 20초 남겼는데 1점이다. 그럼 24초 보내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유리한데 여기서 뉴욕이 후반에 연장에 파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NBA는 규정에서 보면 2분 이내일 때는 연장에서 2분 이내 아니면 4쿼터 2분 이내일 때는 두 번째 파울부터 자유투를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두 번째 미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20초 남겨놓고 인디애나가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 인바운드 패스 되자마자 파울을 하나 끊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인디애나가 준비했던 인바운드 패스 플레이 하나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버리게 만든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안 됐을 때 파울을 하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에 공격을 할 수 있게 자유투를 던진 다음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초 남겨놓고 토핀에게 덩크슛을 맞습니다. 그럼 3점 차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 이게 제가 볼 땐 두 번째 미스가 아니었나. 최소한 파울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패스를 패턴 플레이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게 만드는 걸 못했게 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결국은 그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흐름이 뉴욕이 이겨야 하는 흐름이었어요. 뭐 연장까지 가는 거 그렇다. 연장 초반 흐름도 일단 순조롭게 뉴욕이 잘 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록으로 봐도 그래요. 결과는 반대란 말이죠. 네, 완전히. 기록도 뭐 전반적인 기록에서 페인트전 득점이 50대 62. 그러니까 뉴욕이 앞섰고요. 속공 득점 13득점이면 평균보다 이하로 막아낸 겁니다. 뉴욕이. 근데도 졌고요. 한때 17점 차까지 앞섰는데 졌고. 근데 아쉬운 거는 역시 벤치 득점이었죠. 벤치가 인디애나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벤치가 31대 17로 벤치 득점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턴오버에 의한 득점 인디애나가 27대 4. 턴오버가 뉴욕이 15개로 많았습니다. 상당히 뼈아픈 실책들이 나오면서 대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죠. 할리버튼이 지금 NBA 선수들이 뽑은 가장 고평가된 선수였는데 저평가된 선수로 바뀌겠죠. 어쨌든 인디아는 진짜 귀한 한 게임을 잡았습니다. 네. 이건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죠? 맞아요. 네. 그것도 극성스러운 뉴욕의 홈에서. 그러니까 뉴욕이 잘 풀어나갔음에도 게임 플랜을 잘 짜갖고 뉴욕 게임 플랜대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런슨이 43점을 넣고 속공도 잘 막았고 리바운드 앞서고 공격 리바운드도 앞섰고 그런데 졌다. 멘붕 오겠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잘하는 것을 잘 하면서 풀어간데 졌고 인디애나는 상대가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뒤집었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2차전에 대한 기대가 한쪽은 기대 그리고 왜 우리가 한번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차전을 잘 풀어갔음에도 졌던 뉴욕 선수는 2차전에 임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렇죠. 단서가 붙잖아요.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단서가 붙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감독님들에게 제가 여쭤보면은 원정을 갔을 때 1차전, 2차전 중에 1차전을 잡는 게 더 좋아요? 2차전을 잡는 게 더 좋아요를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감독님 대부분이 2차전을 잡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을 이긴 상태에서 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반대로 1차전 이기고 2차전 지면 진 상태에서 그래도 안도만 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을 잡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뉴욕은 반드시 2차전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러니까. 2차전까지 짚고 가면은 시리즈 자체가 아예 기우는 거죠. 완전히 자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야, 두고두고 뉴욕 입장에서는 아쉽고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정말 대열을 낚았습니다. 대열을. 야, 이게 딱 9개 던져서 8개를 성공시키는 닐 스미스는 뭐 하는 아이야? 이 닐 스미스가 사실은 보스턴에서도 지명됐는데 이렇다고 활약 못하고 그 인디애나 온 선수인데 인디애나가 이런 선수를 잘 키워요. 딴 팀이 버린 선수들 데리고 와서 잘 키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전들의 활약도 좋았고 벤치들도 뭐 7득점 이상 올리는 3명이나 될 정도로 벤치도 좋았고 반대로 지금 뉴욕은 타격이 큰 게 체력전에서 연장까지 가서 처했기 때문에 더 피곤할 거고요. 오늘 경기도 보시다시피 이게 빠른 템포로 맞섰을 때 우리가 맞서야 되느냐 아마 이게 과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벤치 가화형 자원이 적기 때문에
4쿼터 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냥 14점을 맞불을 놓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14점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야, 어떡하지? 특히 그에다가 오늘 수비에서 구멍도 좀 뉴욕은 보인 게 네. 칼 앤서니 타운스가 피켓롤 수비 할 때 참 구멍이더라고요. 구멍이기 때문에 미첼 로빈슨을 쓰기도 했고 연장에는 심지어는 투빅 4쿼터에 투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연장 시작을 아예 투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첼 로빈슨의 존재감이 그만큼 드러나긴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투빅을 또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첼 로빈슨의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공격은 오늘 타운스가 좋았거든요. 오늘 뭐 35득점 12리바운드를 했으니까 공격에선 좋지만은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계속해서 앤서니 타운스를 공략을 할 거고 뉴욕은 이 앤서니 타운스의 수비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전 충격의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잘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나 이런 쪽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2차전에 임해야지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땐 템포를 조금은 늦출 필요도 있다. 1차전이기 때문에 1차전 특히 1쿼터이기 때문에 네. 보통 NBA 감독들은 기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예, 템포 상대가 빠르게 해 우리도 안 줘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상당히 빠른 템포로 갔고 경기 1쿼터가 30득점 이상이 나는 경기가 됐거든요. 근데 빠른 템포로 가면은 인디애나를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라톤도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잠깐 정신 놓으면 하게 돼 있거든. 어찌 보면 1쿼터에 조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디애나 페이스의 어떤 템포에 좀 말린 거 아닌가? 최소한 전반은 후반에 오히려 화력전을 하더라도 전반은 최소한 50점대 이내로 묶는 게 저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인디애나는 브런슨에 대한 수비를 오늘 여러 개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였을까를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2대2 피켓롤에 대한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진짜 브런슨은 100점 만점에 공격을 했어요. 네. 43득점. 오늘 37분만 뛰고도 43득점을 했고요. 네마드가 막을 때는 포스트업도 하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나 캣의 그 피켓롤을 이용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했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선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은 계속해서 브런슨이 잘할 거기 때문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브런슨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해답지를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디애나는 뭐 2차전의 어떤 준비를 뭐 특별히 1차전 잘했던 거 그냥 계속 또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네, 계속 프레스는 걸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인디애나가 프레스를 거는데 이렇게 약한 프레스는 처음 봤다 그러는데 인디애나가 프레스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템포를 빨리 유지하기 위해서 프레스를 걸 경우에 상대의 템포를 빠르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뉴욕은 말리지 않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브런슨에게 인바운드 패스가 빨리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넘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공격을 늦게 시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효과를 오늘 노렸었는데 반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프레스는 계속 걸 거예요. 근데 그 뉴욕이 그거에 휘말리지 않고 템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인디애나 앤드류 네마드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마드는 뭐 연장에서는 가장 빛났던 잘했지. 선수였고요. 수비에서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 사실 사이즈에서는 밀리지 않지만 엉덩이를 밀고 들어오는 그 브런슨을 막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서 잘했다고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뭐 패스도 잘했고 수비도 잘했고 괜찮았다고 봅니다. 역시 뭐 벤치 멤버들의 움직임도 아무래도 인디애나 쪽이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쉬운 거는 맥코넬 선수가 오늘 나왔을 때 큰 활약을 못했거든요. 오늘 4득점을 넣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늘 마이너스 11점이었는데 맥코넬이 나왔을 때 뉴욕이 그 우리가 누바게트에서 배웠잖아요. 예. 언더로 갑니다. 언더로. 그러니까 스크리너가 걸렸을 때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던져줘야 되는데 못 던지거든요. 계속해서 이러면 수비가 되게 편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승패를 떠나서 인디애나는 뭐 벤치 멤버들도 그렇고 벤치의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면에서도 인디애나가 조금 더 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네. 팀의 장점이 벤치가 깊다라는 거예요. 사실 벤치에서 슈퍼 에이스는 없어요. 근데 오늘 10명을 썼어요.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10명 쓰는 팀 없거든요. 보통 8명에서 9명 쓰는데 10명을 쓰면서 10명을 쓴다는 거는 프레스를 걸면서 우리는 체력까지 상당히 가능하다. 갉아먹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잘해줬고 벤 셰퍼드가 후반에 나왔을 때 사실 브런슨을 막지는 못했어요. 막지 못했지만 여러 명이 브런슨에게 붙으면서 브런슨의 체력을 갉아먹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셰퍼드나 이런 선수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닉스의 공격은 그렇다 쳐도 수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보완해야 될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일단 그 카렌서니 타운스 선수가 피켓롤을 할 때 휘청거리면서 사실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그럼 그 위험성은 그렇죠. 2차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공격에서 이걸 만회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약함 선수를 대신 맡고 터너를 로빈슨이 막는 이런 걸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로빈슨이 있을 때 공격 리바운드도 더 좋고 상대가 더 어려워했거든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차피 이제 프로라는 게 상대 약점 발견되면 아주 집요하리만큼 물고 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플레이오프의 무서운 점이죠. 상대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그렇죠. 약점을 감춰야 되고 또 우리가 안 됐던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가 잘 됐던 부분은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뉴욕의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잘했는데 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해볼 걸 어려움이죠. 못하고 졌으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잘 하고도 졌단 말이지. 뉴욕 팬들이 난리가 났겠는데 승질 나가지고. 근데 그죠? 제 생각에는 이 시리즈는 조금 한 6차전 이상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예. 2차전의 항방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2차전은 뉴욕이 그래도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티보도가 오늘 같은 판다미스를 하지 않겠죠. 오늘 사실 챌린지 하나만 제대로만 썼어도 결국 1점 차 이상으로 이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챌린지가 없었기 때문에 연장에서도 사실 골텐딩이었던 걸 챌린지 못 거는 상황이 됐거든요. 골텐딩이 나왔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그 프런스 챌린지 레이업에.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 챌린지를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더 걸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성공 못하면 날리는 건데 우리 에이스가 3파울에 걸렸다고 그냥 걸어버렸는데 그게 날려버린 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길게 가면 갈수록 체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인디애나는 계속해서 보면- 체력전을 계속 펼칠 거고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쪽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아니야 조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실 지난 시즌도 그랬잖아요. 뉴욕이 결국은 시리즈가 계속 가면 한 명씩 자빠집니다. 브런슨 자빠지고 뭐 애들 하나둘씩 자빠지고 이러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어쨌든 인디아는 계속 잡아뜨리는 전력으로 가겠지 뭐. 야, 네 뉴욕은 안 자빠져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와? 아니 왜냐면 오늘 1차전의 결과가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만 충격이었나? 그냥 저는 제 3자 입장이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뉴욕이 연장 가서 그렇게 져버리니까 야 얘네들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 홈 경기가 남아 있고 오늘 경기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아무래도 백전 노장 감독이기 때문에 변화를 해서 승리를 거둘 겁니다. 이 감독이 또 수비도 잘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들고 나오겠죠. 어떤 변화를 어떤 전략을 또 선택을 해서 들고 나올지 어쨌든 한 게임 끝났지만 그 경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뉴욕이 머리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마 보는 팬 입장에서도 이거 녹록지 않네 하는 생각 분명히 들 거예요. 잘하겠지 뭐.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그 팬들에게 전술적인 거 재밌는 장면을 하나 제가 소개하자면 4쿼터 막판에 인디애나가 작전 시간 이후에 인바운드 패스를 하는데 이게 미국 대학농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작전이거든요. 미식축구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3명의 선수 뒤에서 서 있다가 4명의 선수가 서 있다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미식축구 쿼터백의 패스를 받는 식으로 하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그게 NBA에서는 거의 많이 안 나오지만 최근에 미국 대학농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고 그런 플레이를 NBA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결과만을 얘기할 게 아니고 전략 전술적인 면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 경기는 반드시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자, 우리 김 PD 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이제 느바비 컨텐츠를 꾸준히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위원님이 이제 뉴욕의 이제 탐 티버드 감독을 이제 경질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아주 좀 예전부터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컴파까지 진출한 감독이기 때문에 티버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오늘 경기는 사실 벤치를 이렇게 썼다는 거는 달라진 면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전에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전히 지난 시즌에도 문제가 됐던 선수 두 선수 있잖아요. 조시 하트하고 이 브리지스. 이 선수들은 오늘도 44분, 46분 졌어요. 이 선수들이 퍼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해주는 보이는 것보다 해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면이 아쉬웠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 장면 챌린지를 너무 섣불리 썼다. 그리고 파울 작전을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서 오히려 3점 차가 됐다. 이거 두 개의 실수는 오늘 아마 자신도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변함없이 감독을 바꿔야 된다. 이제 경기를 보다 보니까 하트랑 이제 그 브리치스가 원래 좀 말체력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1차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풀려서 매치업을 놓치는 경우가 이제 경기 막판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뛰었어요. 브리지스가 46분 18초, 조시 하트가 44분 3초. 근데 원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뛰는 선수들 중에 그 탑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지친 모습이 되게 게다가 인디애나가 이번 아까 자막에도 나왔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이 뛰는 팀이에요. 19.3마일 이게 키로수 따지면 31km를 뜁니다. 네. 뉴욕이 원래 28km 뛰는 팀인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겠죠. 그리고 많이 뛰는 것뿐 아니라 빨리 뜁니다. 평균 속도가 1위예요. 7.15km로 뛰고 있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많이도 뛰고 빨리도 뛰고. 이게 시간이 또 중요하지만은 체력 소모를 하게 뛰는 거죠.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있으니까 수비수가 공격수가 빨리 뛰는데 난 천천히 뛰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체력이에요. 체력 같아. 그럼 상성에 완전히 먹히는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템포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1차전은 어쩔 수 없어요. 1차전은 우리도 기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감독들의 기싸움을 딱 볼 땐 두 가지거든요. 누가 기에서 이겼는가? 작전 시간을 먼저 부르는 감독이 진 겁니다. 기싸움에서 처음에. 선수 교체를 빨리 하는 감독이 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사실 작전 시간을 리칼라일이 먼저 불렀어요. 앞서고 있는데도. 기싸움에서는 인디애나가 처음에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흐름을 뉴욕이 잘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아 재밌다. 재밌죠. 말만 해도 재밌다 이렇게. 2차전이 사실 더 기대가 됩니다 진짜. 동부 쪽이 난 더 많이 관심이 가는데 서부 원래 동부가 더 끈적끈적한 농구를 그죠. 해서 재밌었거든요. 옛날 인디애나하고 뉴욕, 인디애나하고 마이애미 그렇지. 이런 것들 재밌었거든요. 시카고와 뭐 뉴욕 이런 것처럼. 네. 기대됩니다. 네. 1차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차전 경기 끝나고 어떤 결과 나올지 또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드바베큐 스페셜 타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인디애나와 뉴욕 경기 1차전 리뷰해드렸습니다. 최은길 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